교재 페이지는 291쪽. 이번에는 4월의 전표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손으로 직접 분개해 주신 다음에 프로그램에 반영하는 걸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4월 1일. 인천세관으로부터 원재료를 수입하면서 통관수수료 30만 원을 보통 예금에서 지급하였습니다. 해당하는 내용과 관련된 내용들은 교재 페이지 91쪽에 정리되어 있으니까 내용 참고하시고 풀어주시면 됩니다. 원재료를 수입하게 되면 매입과 관련된 부대 비용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부대 비용들은 모두 구입한 자산에 합산해 주시는 거예요. 수입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통관 수수료 지출하지 않으면 수입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반드시 납부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구입한 자산에 포함을 시키면서 회사의 자산이 증가하는 차변의 위치에 계정 과목은 원재료, 금액은 30만 원입니다. 수수료를 보통 예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회사의 통장 잔액이 감소하면서 자산이 감소가 되고 계정 과목 보통 예금, 금액은 30만 원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4월 3일. 공장 건물에 대한 재산세 150만 원. 영업부인 본사 건물에 대한 재산세가 230만 원. 보통 예금에서 이체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산세와 관련해서는 계정 과목을 사용하실 때 세금과 공과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공장에 있는 건물과 영업부, 본사에 있는 건물을 구분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공장은 500번대, 영업부는 800번대 구분해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회사에서는 비용이 발생하는 위치에 첫 번째 500번대, 공장에서 발생한 재산세, 세금과 공과, 금액은 150만 원이고요. 영업부 본사에서도 재산세가 지출됐으니까 마찬가지로 비용이 발생하는 차변 위치에 영업부는 800번대의 세금과 공과를 사용해 줍니다. 금액은 230만 원. 대금을 모두 보통 예금에서 이체하였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대변에 회사 자산이 감소하는 위치에 계정 과목은 보통 예금, 두 개 모두 합산해서 380만 원 입력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4월 4일 거래입니다. 보유하고 있었던 영업용 토지가 장부 금액이 3천만 원이래요. 자, 근데 이 토지를 3,500에 처분한 다음에 대금을 주식회사 화연이 발행한 약속 어음으로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토지를 처분하고 어음을 받았기 때문에 토지 처분된 만큼 회사의 자산이 감소하겠죠. 계정 과목은 토지, 금액은 3천만 원입니다. 자, 근데 이것을 3,500에 처분했으니까 비싸게 처분해서 3,500만 원을 받아주면 되는데 어음으로 받았대요. 어음으로 받았다 하고서 우리 회사에 자산이 증가했다. 계정 과목에 바로 받을 어음 작성해 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회사에서 주된 상거래가 있을 때만, 상품이나 제품을 매출했을 때만 어음으로 받으면 받을 어음 계정 과목을 사용해 주시는 거고, 지금 현재는 상품 제품 주된 상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어음 대신에 아직 수령하지 못한 돈 미수금 적어 주시는 겁니다. 금액은 3,500만 원에 처분하고 3,500 받아주시면 되고요. 이 미수금은 어쨌든 어음, 화연이 발행한 어음이기 때문에 주식회사 화연 거래처를 넣어주시는 겁니다. 3천만 원짜리의 토지를 3,500에 처분을 했기 때문에 비싸게 처분한 만큼 회사에서는 수익이 발생하게 되고 계정 과목, 토지라고 하는 유형 자산을 처분하면서 비싸게 팔았으니까 이익이 생겼다. 유형자산 처분 이익 적어주신 다음에 금액은 500만 원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4월 5일. 자, 이번에는
매출처의 거래처 직원과 식사를 하고 식사 비용 15만 원을 법인카드인 국민카드로 결제를 하였습니다. 매출처의 거래처 직원과 식사를 했기 때문에 번호는 800번대. 거래처 직원과 식사하면 계정 과목 기업 업무 추진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에 차변 위치에 계정 과목 800번대의 기업 업무 추진비 금액은 15만 원입니다. 카드로 결제를 하게 되면 카드는 대금이 다음 달에 청구돼요. 그래서 현재는 아직 지급하지 못한 금액입니다. 또한 우리 회사의 주된 상거래와 관련이 있는 원재료나 상품을 구입하고 카드 결제했으면 외상매입금 카드 거래처 걸어주시면 되는데 현재는 주된 상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지급하지 못하면 나중에 지급할 부채가 증가하게 되고 계정 과목을 미지급금 사용해 줍니다. 금액은 15만 원. 대금은 카드 회사에 직접 납부해야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거래처는 국민카드 입력해서 마무리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 날짜는 4월 6일입니다. 주식회사 창우에서 발행한 채권은 시장성이 없으며 만기가 2026년 4월 6일이다 되어 있습니다. 해당 채권을 1,800만 원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취득하고 취득 시 발생한 수수료 1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해당 채권은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성 없는 채권을 구입하면서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이다. 계정 과목은 만기 보유 증권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만기 보유 증권에 대한 내용은 교재 페이지 105쪽에 작성되어 있으니 내용 참고하셔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 만기 보유 증권은 만기를 확인해 보니 2026년. 만기 보유 증권은 기간이 길 때와 짧을 때를 구분해서 계정 과목을 사용해 주셔야 해요. 프로그램에서는 이 계정 과목들을 코드 번호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입력해 보시면서 조금 이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취득하였기 때문에 우리 회사의 자산이 증가하는 위치에 계정 과목 만기 보유 증권 금액은 1,800만 원입니다. 이 1,800만 원에 대해서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취득했기 때문에 회사의 자산이 감소되는 대변 위치에 계정 과목 당좌 예금 금액은 마찬가지로 1,800만 원입니다. 이것을 취득하면서 발생한 수수료 자산을 구입하면서 발생한 수수료에 대해서는 모두 구입한 자산에 합산을 해줍니다. 단, 단기 매매 증권을 구입했을 때 발생하는 수수료만 예외적으로 따로 900번대 수수료 비용을 사용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취득 시 발생한 수수료는 구입한 자산인 만기 보유증권에 합산해서 만기 보유증권을 1,810만 원으로 수정해 주시고 해당하는 수수료는 현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회사의 자산이 감소되는 대변 위치에 현금 계정 과목을 사용해 주시고 금액은 10만 원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월 10일 거래입니다. 전월에 지급한 직원 급여와 관련된 차감징수액, 국민연금,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와 국민연금 회사부담분을 합산한 금액 62만 원을 다음과 같이 보통예금으로 납부하였다. 단, 회산부담분의 국민연금은 세금과 공과 계정으로 계상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래 표에 보시면 국민연금이 총 40만 원인데 회사부담분 20만 원, 근로자부담분 20만 원이 합산된 금액이라고 되어 있고 회사부담분 중에는 영업부직원의 비율이 30%, 제조부직원의 비율이 70%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득세 등은 22만 원인데 근로소득세 20만 원과 지방소득세 2만 원을 합한 금액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로 회사랑 근로자랑 반반씩 보통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회사 부담분에 대해서는 계정 과목을 세금과 공과 사용해 주시고 근로자 부담분은 월급 지급하면서 차감한
원천 징수된 금액이기 때문에 예수금 사용해 주시는 겁니다. 소득세에 해당하는 22만 원,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회사가 부담하는 금액 없이 모두 근로자가 부담하는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예수금이라고 계정 과목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회사 부담분을 세금과 공과라고 처리한다고 했으니까 회사에서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비용이 발생하는 위치에 영업부에 대한 직원 비율이 30%이니까 20만 원에 30%, 800번대 세금과 공과로 작성을 해주시는 겁니다. 800번대의 세금과 공과, 금액은 6만 원입니다. 또한 제조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세금과 공과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똑같이 비용이 발생하는 차변 위치에 제조부 500번대 세금과 공과를 사용합니다. 20만 원에 70%이기 때문에 금액은 14만 원 작성해 주시면 되고, 근로자가 부담한 20만 원은 예수금 계정 과목을 사용하고 소득세랑 관련된 22만 원도 예수금이라고 사용할 거기 때문에 급여와 관련해서 차감했던 금액에 대해 지금은 납부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남의 세금 받아놨던 거 부채가 감소하게 됩니다. 계정 과목은 예수금. 두 개, 근로자 부담분 20, 소득세 22만 원을 합산된 42만 원 작성해 주시면 되고, 해당하는 대금을 모두 보통예금에서 납부했으니까 회사의 자산은 감소하는 대변의 위치에 계정 과목 보통예금 작성해 주시고 전체 금액이 62만 원이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월 11일 거래입니다. 주주 김석우로부터 자기합수표 1억 원을 무상으로 기증받았다라고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기합수표라고 하는 자산을 무상으로 공짜로 기증을 받았으니까 계정 과목 자산, 수증, 이익 사용하실 수 있고, 자기합수표 1억 원에 대해서는 계정 과목을 현금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무상으로 기증을 받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해당하는 계정 과목 자산, 수증, 이익 적어주시고 금액은 1억 원입니다. 그리고 자산, 어떤 자산을 받았냐면 자기합수표를 무상으로 기증받았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서는 자산이 증가하게 되고, 계정 과목 자기합수표를 현금이라고 작성해 줍니다. 금액은 1억 원 작성을 해주시고 해당하는 분계를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날짜는 4월 13일입니다. 제품을 매출하고 거래처인 주식회사 우리한복에서 받아서 보관 중이던 어음 300만 원이 부도 처리가 되었다는 것을 통보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음이 부도 처리가 되었다고 해서 바로 대손 처리를 해주시는 게 아니라 어음과 관련해서 부도가 나면 6개월 정도는 기다려 주셔야 돼요. 그때 쓸 수 있는 이름이 부도, 어음과 수표입니다. 마찬가지로 어음과 관련된 내용은 교재 78쪽에서 79쪽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을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어음이 부도났기 때문에 우리 회사 내에서는 자산이 감소되는 위치에 매출과 관련된 어음이니까 받을 어음이 감소합니다. 금액은 300만 원. 해당하는 받을 어음들은 우리한복에서 받았기 때문에 거래처를 주식회사 우리한복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음을 부도가 났을지라도 열심히 찾으려고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회사의 자산이 다시 증가합니다. 계정 과목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부도, 어음과 수표. 금액은 300만 원 동일하게 작성을 해주시고, 이 어음도 받을 어음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거래처, 주식회사 우리한복 작성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 4월 15일 생산부 직원에 대한 퇴직연금을 확정 기여형 DC형으로 가입하고 80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이체 금액에는 연금 운용 수수료 3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정 기여형의 DC형을 가입했기 때문에 우리는 회사 명의가 아닌 직원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줍니다. 생산부 직원이기 때문에 500번대로 비용이 발생했다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회사에 비용이 발생하는 위치에 생산부인 500번대 퇴직금 지급했다라고 하게 되면 계정과목 퇴직급여 사용해줍니다. 운용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수수료 지급하게 되면 관련된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계정과목은 800번대로 수수료 비용 작성해 주시고 수수료 비용은 30만원 지급해 줍니다. 자,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를 한 게 총 800만원이기 때문에 우리 회사 통장인 자산이 감소가 되면서 계정과목 보통예금 금액이 총 800만원이 이체가 되는 겁니다. 800만원 중에 수수료 3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금액인 770만원만큼은 퇴직금 통장으로 이체되었다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교재를 292쪽으로 넘겨셔서 4월 20일 거래는 앞전의 문제와 비슷하기 때문에 생략하고 그리고 나서 4월 25일 거래를 보겠습니다. 장부상의 현금 잔액은 15만원이고 현금 시제의 실제 금액은 13만 5천원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불일치 금액은 원인을 찾고 있는 중이다 라고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장부에 써있는 현금이랑 실제 현금이랑 차이가 났을 때 쓰는 계정 과목은 현금 과부족입니다. 현금 과부족과 관련된 내용은 교재 페이지 60페이지에 정리되어 있으니까 내용 확인해서 풀어주시면 되고요. 장부상의 현금이 실제 금액보다 많기 때문에 우리는 현금의 잔액을 줄여줄 겁니다. 자산이 감소하는 대변의 위치에 계정 과목 현금 차이나는 금액인 15,000원 작성해 줍니다. 무슨 일인지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현금 써있는 반대쪽에다가 현금 과부족이라고 적어주시고 금액은 동일하게 15,000원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손으로 입력했던 붕괴들을 프로그램 화면에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전표에 4월달 내용만 입력하실 거고 첫 번째 날짜 4월 1일입니다. 원재료 수입 시에 통관 수수료 지급한 내용이었습니다. 통관 수수료, 매입 시의 부대 비용은 모두 구입한 자산에 합산해줘야 되기 때문에 3번 차변에 자산이 증가하는 위치에 계정 과목 원재료 금액은 30만원이고 대금은 모두 보통예금에서 이체했기 때문에 4번 대변에 보통예금 넣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4월 3일 거래입니다. 재산세를 지급한 내역에 대해서 공장과 영업부서를 구분했습니다. 재산세를 지급하게 되면 계정 과목은 세금과 공과, 공장은 500번대, 영업부는 800번대로 구분해 주시면서 모두 비용이 발생한 거기 때문에 차변에 작성을 해줄 겁니다. 날짜는 4월 3일, 3번 차변에 세금과 공과 검색을 해서 공장 발생한 500번대 금액은 150만원 넣어주시고요. 두 번째로 세금과 공과 영업부 본사 건물에 대한 부분이니까 3번 차변에 동일하게 세금과 공과 검색해서 800번대를 입력해 줍니다. 금액은 230만원. 자, 이 해당하는 금액을 모두 보통예금에서 지급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4번 대변에 보통예금 넣어주시게 되시면 차변에 대한 금액의 합산이 오른쪽 대변에 나타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날짜는 4월 4일입니다. 토지를 처분하고 어음으로 받았던 거래였습니다. 회사의 토지를 처분하게 되면 자산이 감소하기 때문에 4번 대변에 토지 금액은 3천만원짜리였고 해당하는 토지를 처분하면서 우리는 어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어음과 관련돼서 주된 상거래가 아닌 토지 처분한 내역이기 때문에 3번 차변에다가는 받을 어음이 아닌 미수금 검색해서 넣어주시는 겁니다. 금액은 3,500만원.
어음이 화연에서 발행한 거기 때문에 미수금도 화연 계정 과목을 검색해서 넣어주시고요. 3천만 원짜리 토지를 3,500만 원에 처분했으니까 비싸게 처분한 만큼 4번 대변에다가 유형 자산 처분 이익 금액을 넣어주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4월 5일입니다. 매출처인 거래처 직원과 식사를 하고 카드를 결제한 내역이었습니다. 매출처 거래처 직원과 식사를 했기 때문에 3번 차변에 800번대인 기업 업무 추진비 금액은 15만 원입니다. 카드로 결제했기 때문에 카드 대금은 다음 달에 청구되니까 아직 지급하지 않았고 본래 주된 상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4번 대변에는 미지급금을 검색해서 넣어줬습니다. 이 미지급금은 카드 회사에 지급돼야 되는 금액이니까 거래처는 국민카드 확인해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4월 6일 거래입니다. 만기보유증권을 구입하면서 취득 시 발생한 수수료를 지급한 내역이었습니다. 날짜는 4월 6일. 해당하는 만기보유증권을 구입하게 되면 회사의 자산이 증가하기 때문에 3번 차변에 만기보유증권 넣어줍니다. 근데 이 만기보유증권은 기간에 따라서 기간이 짧으면 124번의 만기보유증권으로 기간이 긴 장기면 181번에 투자자산이 만기보유증권으로 구분해 주셔야 합니다. 현재 만기가 2026년 장기간 투자자산이기 때문에 181번의 만기보유증권을 선택해 주시고 만약에 매도 가능 증권인 경우에도 기간에 따라서 짧으면 123번, 긴 투자자산이면 178번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만기보유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의 경우에는 기간이 긴 장기간의 투자자산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은 두 번째 줄에 있는 계정 과목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만기보유증권 181번을 선택해서 넣어주시고 자, 만기보유증권은 취득했을 때는 1,800만 원이었는데 취득과 관련된 수수료가 구입한 자산에 포함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총 1,810만 원 작성을 해줍니다. 만기보윤 취득할 때는 당좌 수표를 발행했으니까 4번 대변에 당좌 예금 금액은 1,800만 원이고 취득 시 발생한 수수료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4번 대변에 현금 작성해서 10만 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월 10일입니다. 국민연금과 소득세 등과 관련된 세금을 납부하는 문제였습니다. 국민연금은 회사랑 근로자랑 반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회사 부담부는 세금과 공과 계정을 사용해 주시고 영업부는 800번대, 제조부는 500번대로 구분해서 넣어줍니다. 회사 입장에 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에 3번 차변에 세금과 공과 800번대 영업부서 관련된 거는 30%라 6만원 그 다음 제조부서와 관련된 거는 70%이기 때문에 세금과 공과 500번대 검색해서 넣어주시고 금액은 14만원 넣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근로자가 부담한 금액이랑 소득세랑은 모두 근로자 거기 때문에 회사에서 받아놓은 예수금 처리를 해주시고 납부를 이제 할 거기 때문에 해당하는 부채가 감소되는 차변 위치에 예수금 금액을 넣어주시는 겁니다. 42만원. 직원 근로자가 부담한 국민연금 20만원에 소득세에 해당하는 22만원을 모두 합산해서 총 42만원을 넣어주신 거고요. 이 대금을 모두 보통예금으로 이체했기 때문에 4번 대변에는 보통예금을 반영해 줍니다. 그럼 차변 금액의 합산인 오른쪽 대변에 62만원이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4월 11일 거래입니다. 자기압수표를 무상으로 기증받았던 거래였습니다. 무상으로 기증받았을 때 쓰는 이름 4번 대변 수익이 발생하는 자리에 자산 수증이익 자산 수증이익을 검색해서 넣어주시고 금액은 1억원
자기압수표를 수령했기 때문에 3번 차변에다가 현금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고, 토지나 기계장치처럼 또 다른 자산을 무상으로 기증받게 되면 마찬가지로 자산이 증가하는 자리에 토지 또는 기계장치를 넣어주신 후에 대변에다가 자산 수증이 개정 과목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월 13일 받아서 보관 중인 어음이 있었는데 이 어음이 부도 처리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가지고 있던 어음이 감소하기 때문에 4번 대변에다가 받을 어음, 거래처는 우리안보 검색해서 넣어주시고 금액은 300만 원입니다. 이 어음을 이제 부도가 났기 때문에 3번 차변에다가 부도 어음과 수표 검색해서 넣어줍니다. 부도어음과 수표도 어음과 마찬가지로 거래처 우리안복을 동일하게 걸어주실 거라 키보드에 플러스를 누르시고 엔터를 눌러주시게 되시면 위에 있는 거래처가 동일하게 작성되는 걸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4월 15일 거래입니다. 확정 기여형에 가입하고 대금을 이체한 내역이었습니다. 확정 기여형은 직원 통장을 가입하는 내역이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비용이 발생했다 퇴직급여로만 이체해 주시면 됩니다. 자, 날짜는 15일, 3번 차변에 퇴직급여, 생산직 직원이기 때문에 500번대로 넣어줍니다. 금액은 770만 원. 보통예금에서 이체된 게 총 800만 원이었고 수수료 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770만 원만 퇴직급여로 넣어주시고요. 수수료로 지급된 금액은 3번 차변, 비용이 발생하는 자리에 수수료 비용 800번대를 넣어줍니다. 금액은 30만 원. 이 대금을 모두 보통예금에서 이체했으니까 4번 대변에는 보통예금 총 800만 원 작성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월 전표의 제일 마지막 문제입니다. 4월 25일 장부랑 실제랑 현금이 차이가 나서 작성하는 현금 과부족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장부의 금액이 많았기 때문에 대변에다가 현금이라고 하는 자산을 감소시켜 주시고 차이 나는 금액 15,000원. 무슨 일 때문에 차이가 나는지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차변에다가 현금 과부족 검색해서 넣어주시는 겁니다. 금액은 자동으로 차변에 15,000원이 작성이 됩니다. 현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이 있기 때문에 현금 과부족을 검색하실 때는 현금까지만 쓰게 되면 검색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현금과 세 글자를 검색하셔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